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그런 시절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밤이면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고 낮이면 맑은 계곡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감자와 옥수수를 심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거나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겨울이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이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욕심 없이 서로를 위하며 순박하게 살았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끝자락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달수라고 불리는 노총각 나무꾼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덩치가 2배는 크고 힘이 장사였지만 머리는 조금 모자라다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셈을 할 줄 몰랐고 남들이 놀리거나 짓궂은 장난을 쳐도 그저 허허하고 웃어넘기기 일쑤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달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그 별명을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누가 자신을 부르면 커다란 덩치를 구부리며 순박한 눈망울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달수가 바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셈이 느려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읍내장터에 나무를 팔러 가서도 장사꾼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값을 부르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를 넘겨주고 오곤 했습니다. 다른 나무꾼들이 제값을 받으려 실랑이를 벌일 때 달수는 어머니가 기다리시니 얼른 가야 해 라며 헐값에 넘긴 돈으로 고등어 한 손이나 꿀엿을 사들고 해벌쭉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달수를 보며 답답해 혀를 찼지만 달수의 늙은 어머니만은 아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거친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달수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 별이 아직 하늘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남들은 빈지게도 지기 힘들어하는 가파른 산길을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나무짐을 가득 싣고도 성큼성큼 잘도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지게는 언제나 산처럼 높게 쌓여 있어 멀리서 보면 나무더미가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도끼질하는 솜씨 또한 예사롭지 않아서 아름드리 참나무도 달수가 몇 번 휘두르면 쩍하고 갈라지며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산짐승들도 달수의 발소리를 알았는지 그가 산에 오르면 멧돼지조차 슬그머니 길을 비켜준다는 소문이 돌 만큼 그는 산의 주인이자 친구였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의 또 다른 외딴 집에는 젊은 과부 민씨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처지는 달수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민씨는 몇 해 전 병 약한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혼자 남겨진 여인이었는데 낮에는 남의 밭일을 거들고 밤에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삭바느질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사에 조심스럽고 말이 없었으며 혹여나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를까봐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녀의 집은 울타리가 사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고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비가 오면 방 안으로 빗물이 새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 씨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과부 집에 드나들면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가끔 김치를 담그거나 떡을 하면 담 너머로 조금씩 건네주는 것이 전부였고 사내들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하며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민 씨는 그런 냉랭한 시선과 외로움을 묵묵히 견디며 겨울밤 찬바람이 문풍지를 때릴 때면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루하루가 버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는 고단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보 나무꾼 달수만은 조금 달랐는데
그는 산을 오르내릴 때마다 민신의 집을 유심히 쳐다보곤 했습니다. 달수의 눈에는 복잡한 세상의 예의나 체면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고 그저 낡은 울타리와 힘겨워 보이는 민씨의 모습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민씨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낑낑거리며 가는 것을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쏜살같이 달려가 물동이를 번쩍 들어 집 앞까지 날라다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씨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도망치듯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달수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칡농쿨과 튼튼한 쌀이나무를 한 짐 지고 민씨네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민씨네 무너진 울타리 옆에 나무들을 툭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로 아이고 나무가 너무 무거워서 여기다 좀 버리고 가야겠네 라고 큰 소리로 떠들며 어설픈 연기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바느질하던 민씨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달수는 저 멀리 사라진 뒤였고 마당에는 튼튼한 쌀이나무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민씨는 바보라고 놀림받는 달수가 자신을 위해 베푸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배려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를 모자라다고 손가락질했지만 민씨의 눈에 비친 달수는 그 누구보다 맑고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달수가 놓고 간 쌀이나무로 울타리를 고치면서 삭막했던 자신의 마음에 조금씩 따스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과부라는 자신의 처지와 바보 나무꾼이라는 달수의 처지 때문에 그저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할 뿐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달수가 지나갈 때면 마당에 나와 먼 산을 보는 척하며 그가 무사히 다녀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으로 접어들어 산에는 붉은 단풍이 지고 낙엽이 바람에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는 제법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서려 있어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겨울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집집마다 김장을 하고 땔감을 비축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달수의 지게질도 더욱 바빠졌습니다. 달수는 어머니를 위해 겨우내 뗄 나무를 헛간 가득 채워 놓아야 했기에 손이 부르트도록 도끼질을 하고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산에서 내려오던 달수는 민씨가 지붕 위에 위태롭게 올라가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지붕이 썩어 구멍이 난 것을 때우려고 민씨가 직접 볏짚을 들고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힘으로 무거운 볏짚을 이고 미끄러운 지붕 위를 오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 보였습니다.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달수는 지고 있던 나무지게를 길가에 팽개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헐레벌떡 민씨네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거기서 뭐 해요? 위험하게. 달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당에 들어서자 깜짝 놀란 민씨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달수는 순식간에 처마 밑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민씨의 팔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그의 크고 거친 손이 민씨의 가냘픈 팔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고 덕분에 민씨는 험한 꼴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민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저앉았고 달수는 씩씩거리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할 테니 어서 내려가요. 여자가 이런 거 하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달수는 민씨를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보낸 뒤 자신이 직접 볏짚을 엮어 지붕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어수룩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붕 위에서의 몸놀림은 날쌘 다람쥐처럼 민첩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썩은 이형을 걷어내고 새 볏짚을 두툼하게 깐 뒤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게 꼼꼼히 마무리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일하는 달수의 등줄기에는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고
그 모습을 아래에서 지켜보는 민 씨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든든한 사내가 집안일을 해주니 집안 가득 꽉 찬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다 끝나고 달수가 지붕에서 내려오자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주위는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민 씨는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하게 찐 고구마와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내왔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시고 가세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민 씨가 수줍게 내미는 소반을 보며 달수는 배가 고팠는지 거절하지 않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고구마 껍질을 투박한 손으로 벗겨 한 입에 털어넣고는 동치미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꺼억 잘 먹었습니다. 달수가 만족스러운 트림을 하며 웃자 민 씨도 그제야 긴장을 풀고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밥을 달라고 보채지도 않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니 오늘따라 왜 이리 조용하냐 어디 아프냐 하고 물었지만 달수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달수는 아까 민 씨와 마주 앉아 고구마를 먹던 때가 생각나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 씨의 하얀 얼굴과 고마워하던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바보 달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여 밤새 뒤척였습니다. 한편 민 씨 역시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너져가던 지붕이 말끔하게 고쳐진 것을 보며 그녀는 오래전 죽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느꼈던 든든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자신에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힘센 수호신 같은 달수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과부인 자신과 총각인 달수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흉흉한 소문이 돌아 달수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며칠 뒤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농사가 흉년이라 마을 전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 탓에 인심이 예전 같지 않게 흉흉해졌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달수네도 사정은 어려워져서 달수는 더 멀리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해야만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달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관에서 세금을 더 걷어간다는데 큰일이네. 그러게 말이야. 윗마을 박서방네는 빚 때문에 야반도주를 했다던데 우리 마을도 조용할 날이 없겠어. 노인들의 한숨 섞인 대화 속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읍내 장터에서나 볼 법한 험상궂은 사내들이 마을을 기웃거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검은 먹구름 같은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수는 그런 복잡한 세상 일은 모른 채 그저 민 씨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도 좋은 땔감이 보이면 따로 모아두었고 틈틈이 칠뿌리나 머루 같은 산열매를 따다가 민 씨네 부엌 앞에 몰래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민 씨는 그것이 달수의 지심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모르는 척 그것들을 거두어 소중하게 갈무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은근한 정이 실타래처럼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수가 해질 역해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데 민 씨네 집 앞을 서성거리는 낯선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웬 남자가 민 씨네 대문을 걷어찰듯이 위협하며 무언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는데 거리가 멀어 무슨 소린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달수의 가슴속에서 쿵 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고 등 뒤의 지게가 가볍게 느껴질 만큼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낯선 사내는 한참 동안 민씨네 집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다가 바닥에 침을 퇴 뱉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수는 사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민씨네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수는 대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자신이 나서면 민씨가 더 곤란해질까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앞을 한참이나 서성거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달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달아오른 얼굴과 걱정스러운 마음은 좀처럼 식을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갈 때까지 달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마저 가려버렸고 산짐승 우는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달수는 민씨네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울타리가 튼튼한지 문단속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달수의 머릿속은 온통 민씨의 흐느끼는 소리와 아까 그 험상궂은 사내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내가 누구인지 왜 민씨를 괴롭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하며 달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전체가 뒤집힐 듯한 소란이 일어났는데 그 원흉은 바로 어젯밤 민씨네 집을 기웃거렸던 그 사내였습니다. 읍내 장터에서 노름판을 벌이고 주먹을 휘두르며 악명을 떨치던 왈패 덕칠이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호랑이 가죽 같은 얼룩덜룩한 옷을 걸치고 허리춤에는 큼지막한 곰방대를 꽂은 채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고 비릿했으며 입가에는 세상을 비웃는 듯한 야비한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질의 험악한 인상에 질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거나 집 안으로 숨어버리기 바빴습니다. 덕칠은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며 곧장 민씨네 집으로 쳐들어갔는데 대문을 발로 쾅 차서 열어젖히는 소리가 온 동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덕칠은 품속에서 꼬질꼬질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죽은 남편, 빚은 갚고 살아야 할 것 아니오. 남편이 저승 갔다고 빚까지 저승 간 줄 아나 본데 어린 반 푸너치도 없는 소리 말라 이겁니다. 덕칠의 거친 목소리에 놀란 민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가 험상궂은 덕칠의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되어 문틀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덕칠이 내민 것은 민씨의 죽은 남편이 자신에게 쌀백가마니 값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갔다는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생전에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고 노름은커녕 술도 한 잔 제대로 못 마시는 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남편은 그런 빚을 질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하신 게 분명해요. 라고 항변했지만 덕칠은 콧방귀를 뀌며 마당에 있는 장독 뚜껑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버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평화롭던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그날부터 덕칠은 아예 마을 입구 주막에 자리를 잡고 매일같이 민씨네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통에 민씨는 바느질감도 손에 잡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덕칠은 돈이 없으면 집문서라도 내놓으라며 협박했고 그것도 안 되면 젊은 과부가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민 씨는 수치심과 무서움에 눈물만 흘릴 뿐 힘없는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의 악행을 보며 분개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덕칠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덕칠이 읍내 관아의 포졸들과도 형님 동생하며 지낸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혹시라도 나섰다가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저런 천하에 몹쓸 놈이 있나 멀쩡한 생사람을 잡내 그려 라며 수군거렸지만 막상 덕칠이 나타나면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민 씨의 집은 마치 전염병이 돈고처럼 고립되었고 마을의 평화는 깨진 독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달수 역시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달수는 셈은 느릴지 몰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만은 거울처럼 맑고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힘없는 민 씨를 괴롭히는 덕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주먹을 불끈 쥔 채 덕칠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그때 누군가 달수의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채며 막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최 노인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서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달수를 으슥한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달수야, 내 마음은 알겠다만 참아야 한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독사 같은 놈이야. 네가 힘이 세다고는 하나 저런 놈과 엮이면 너뿐만 아니라 네 늙은 어머니까지 다치게 된다. 최 노인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지만 달수는 억울하고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민 씨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 나쁜 놈이 거짓말하는 게 뻔한데 어떻게 보고만 있어요. 달수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최 노인은 달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때가 아니니 섣불리 나서지 말고 잠자코 있거라. 괜히 불똥이 튀면 너희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어. 최 노인은 달수가 순박해서 앞뒤 재지 않고 덤벼들었다가 끔찍한 일을 당할까봐 진심으로 걱정했던 것입니다. 달수는 최 노인의 간곡한 만류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떨구었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달수는 덕칠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산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항상 민신의 집 쪽을 향해 열려 있었고 혹시라도 비명이라도 들리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덕칠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간 늦은 밤이 되어서야 몰래 민신의 집담장 너머로 땔감을 던져주거나 끼니를 걸을까봐 주먹밥을 문 앞에 두고 오는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신의 방문을 바라보는 달수의 눈빛은 깊은 연민과 지켜주지 못한다는 자책감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덕칠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는 아예 민신의 마당 평상에 드러누워 낮잠을 자거나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열어보고 밥이 있으면 제멋대로 퍼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민씨가 기르던 씨암탉을 잡아오라고 윽박지르며 닭장을 부수기도 했고 말리는 민씨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씨의 팔과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공포에 질린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발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정말로 죽은 남편이 빚을 졌을지도 모르지. 혹시 민씨가 딴 주머니를 차고 모른 척하는 거 아니야. 겁에 질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인 민씨를 의심하는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수는 장터에서 나무를 팔다가 이런 소리를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평소 순하디순한 달수가 화를 내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칠은 친구라며 험상궂은 패거리를 2명 더 데리고 민씨네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술상을 차려놓고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며 술판을 벌였습니다. 덕칠은 민씨를 불러내어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고 민씨가 거절하자 술상을 엎어버리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인연이 오냐오냐 했더니 기어오르네 오늘 밤에 내 수청을 들면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앙큼한 것. 덕칠의 더러운 손이 민씨의 옷자락을 잡으려 하자 민씨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도망쳤고 놈들은 낄낄거리며 문을 발로 차댔습니다. 먼발치 나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달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주먹으로 나무 기둥을 쳤습니다. 우지끈 하고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달수의 손등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놈들을 때려 눕히고 싶었지만 최 노인의 어머니를 생각하라 는 말이 족쇄처럼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가장으로서 만약 자신이 잘못되어 감옥이라도 간다면 어머니는 굶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달수의 어머니도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한숨만 쉬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 한 그릇을 떠다 놓고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달수 아무 탈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는 달수의 손을 잡고 얘야 남의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우리 주제에 누굴 돕는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 그냥 눈 딱 감고 귀 막고 살아야 한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칠고 따뜻한 손길의 달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씨마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며칠째 햇빛 한 점 들지 않고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어 대낮에도 저녁 무렵처럼 어둑어둑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울었고 까마귀 떼가 마을 상공을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큰 비가 오려나 아니면 무슨 병고가 생기려나 하며 혀를 찾고 집집마다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끈적한 공기가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이제 민씨의 집을 아예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마당 한쪽에 있는 헛간을 부수고 그 자리에 투전판을 벌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청년들에게 너희들도 와서 한판 해라. 돈 좀 따면 내가 국밥이라도 사주지. 라며 꼬드겼지만 청년들은 덕칠이 무서워 슬금슬금 피할 뿐이었습니다. 덕칠은 자신의 위세에 사람들이 꼼짝 못한다고 착각하며 기고만장해져서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거만하게 침을 뱉고 다녔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그의 오만함은 그게 달에 있었고 그 끝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덕칠이 민씨가 애지중지하던 장독대를 박살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독은 민씨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싸주신 귀한 시간장이 들어있는 민씨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덕칠이 술김에 비틀거리다 장독을 깨뜨리자 검은 간장이 마당으로 흘러내렸고 민씨는 깨진 독조각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천벌을 받을 놈아, 이게 어떤 장인데. 평소 얌전하던 민씨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자 덕칠은 적반하장으로 민씨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어디서 여자가 소리를 질러 재수 없게 그 시각산에서 늦게까지 숯을 굽던 달수는 바람결에 실려온 민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이번 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처절한 절규가 담긴 소리였습니다. 달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이 꺼져가는 숯가마를 뒤로하고 어둠이 깔린 산길을 맹수처럼 질주해 내려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돌부리에 채여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민 씨가 위험하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경고도 어머니의 눈물도 그 순간만큼은 달수의 본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한두 방울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금세 굵어져서 장대비로 변했고 천둥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습니다.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가 번개빛에 하얗게 드러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비에 젖은 달수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도깨비처럼 무시무시해 보였습니다. 그는 빗물을 뚝뚝 흘리며 민씨네 집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덕칠과 그의 패거리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해 민씨네 대청마루로 올라가 술판을 계속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니 술맛이 더 좋구만. 이봐 과부대, 술 좀 더 가져와. 덕칠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 웅크리고 있던 민씨는 덜덜 떨며 방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문고리는 덕칠의 발길질에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보다 덕칠의 웃음소리가 더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나며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술을 마시던 덕칠과 패거리들이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대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 부서진 대문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서 있는 그 산에는 평소에 어수룩한 바보 달수가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산처럼 넓고 두 눈은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으며 손에는 굵은 참나무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달수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살기가 등등한 눈빛으로 덕칠을 노려보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덕칠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곧 거드름을 피우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남의 술자리에 감히 행패야 제정신이냐. 하지만 달수는 대답 대신 굵은 빗방울을 맞으며 한 발자국씩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그의 발이 진흙바닥을 밟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덕칠의 심장을 조여오는 초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덕칠 옆에 있던 똘마니들이 벌떡 일어나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지만 달수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달수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서서 깨진 장독대와 흩어진 간장물 그리고 공포에 질려 방 안에 숨어있을 민씨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 나무꾼이 아닌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전사였습니다. 달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덕칠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안 그러면 내 놈들 뼈도 저 대문짝처럼 으스러질 줄 알아. 평소의 어눌한 말투는 사라지고 굵고 낮은 목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마당에 선 달수의 모습은 마치 산에서 내려온 성난 곰과 같았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 전체를 덮칠 듯 일렁겼고 덕칠과 그 패거리들은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읍내에서 주먹 깨나 쓴다는 덕칠은 곧 자존심을 세우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게 누군가 했더니 동네 바보 달수 아니냐. 나무나 할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끼어들어 뼈다귀가 으스러지고 싶으냐. 덕칠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옆에 있던 똘만이 두 명이 품에서 몽둥이를 꺼내들고 달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진흙바닥이 질퍽거렸지만 놈들의 몸놀림은 제법 빨랐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휘두른 몽둥이가 달수의 어깨를 강타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위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오히려 몽둥이가 퍽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고 때린 놈들의 손목이 저릿할 정도였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어깨를 때린 놈의 팔목을 솥뚜껑 같은 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이거 놔. 놈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달수의 악력은 무쇠 덩어리처럼 단단해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달수는 팔목을 잡은 채로 놈을 번쩍 들어 올려 마치 짐짝을 던지듯 마당 구석에 퇴비더미 위로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예우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한 놈이 퇴비더미에 처박히자 남은 한 놈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달수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달수는 성큼성큼 다가가 도망치려는 놈의 뒷덜미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들어 올려 장독대 옆 감나무 가지에 매달린 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의 건장한 사내를 제압해버린 달수의 괴력에 마루 위에 앉아있던 덕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바보라고만 생각했던 녀석이 사실은 천하장사였다는 것을 깨달은 덕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때 방 안에 숨어있던 민씨가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빗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달수의 모습을 본 민씨는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 순한 사람이 피를 보고 험한 꼴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달수씨 그러지 마세요. 다쳐요. 제발 도망가세요. 민씨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혀 그녀의 목소리는 달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오직 민씨를 괴롭히는 저 악당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불타오르고 있었기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덕칠은 비겁하게도 민씨를 인질로 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잽싸게 방문 앞으로 달려가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2년 내 서방놈이 빚을 안 갚으니 네가 대신 가야겠다. 덕칠은 민씨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 사람 살려요. 이거 놓으세요. 민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덕칠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씨는 빗물 젖은 마당으로 질질 끌려 나왔고 그녀의 고운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달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은 끊어지고 오직 맹수의 본능만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 나쁜 놈아, 그 손 당장 놓지 못해 달수가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포효하며 덕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당에 고여있던 빗물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덕칠은 달려오는 달수를 향해 신고 있던 남학신을 벗어던지고 옆에 있던 술상까지 집어던지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날아오는 물건들을 손으로 쳐내며 멈추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덕칠은 품속에서 제칼을 꺼내들고 달수를 위협했습니다. 오지마 오면 인연목을 그어버릴 거야. 번개빛의 번뜩이는 칼날을 보자 달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덤벼들면 민씨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민씨는 덕칠의 팔에 잡힌 채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달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수씨, 저는 괜찮아요. 제발 가세요. 민씨의 애처로운 눈빛이 달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덕칠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가 바보라서 셈은 잘 못하지만 사람은 때리면 안 된다는 건 알아.
더구나 여자를 때리고 괴롭히는 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야. 달수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덕칠의 귀에 박혔습니다. 덕칠은 달수의 기백에 눌려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순간 민 씨가 용기를 내어 덕칠의 팔을 꽉 깨물었습니다. 악! 덕칠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잠시 주춤한 사이 민 씨는 그를 밀치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기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수는 굶주린 호랑이처럼 비약하여 덕칠의 가슴팍을 어깨로 들이받았습니다. 에억 소리와 함께 덕칠은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고 손에 들고 있던 칼도 튕겨나가 진흙탕 속에 파묻혔습니다. 달수는 넘어진 덕칠의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주먹은 소뚜껑만 해서 한 대만 맞아도 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덕칠은 공포에 질려 사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라며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왈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 맞은 생쥐꼴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주먹을 내리꽂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최 노인의 당부와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 그의 주먹을 붙잡았습니다. 달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덕칠의 얼굴 가까이 대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둔다. 달수는 잡고 있던 멱살을 거칠게 놓고 일어섰습니다. 덕칠은 꼴사납게 진흙탕을 기어가며 도망칠 궁리만 했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웬 난리야? 최 노인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과 청년들이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다가 부서진 대문을 보고 놀라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비쏟아지는 마당을 비추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깨진 장독대 부서진 문짝 진흙 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는 덕칠과 똘마니들, 그리고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달수와 주저앉아 우는 민 씨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순하디 순한 바보 달수가 저 흉악한 덕칠 패거리를 혼자서 때려 눕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달수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개냐? 달수는 대답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자 자신이 저지른 일이 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진흙탕에 처박혀 있던 덕칠이 횃불을 보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사람 살려요. 저 미친놈이 사람 죽입니다. 우리가 빚 받으러 왔다가 아주 맞아 죽게 생겼어. 덕칠은 찢어진 옷을 보여주며 자신이 피해자인 양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놈이 과부랑 짜고 빚도 안 갚으려고 깡패 짓을 합니다. 관에 고발해서 저놈을 옥살이 시켜야 해요. 덕칠의 뻔뻔한 거짓말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와 덕칠을 번갈아 쳐다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덕칠이 나쁜 놈인 건 알지만 달수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 또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관아와 끈이 닿아 있다는 덕칠이 고발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니 마을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달수 저 녀석 사고를 쳐도 크게 쳤구만. 어쩌나 저러다 진짜 관에 끌려가면 큰일인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달수는 억울했지만 말재주가 없어 뭐라 변명도 못하고 그저 주먹만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진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민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강인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달수 씨는 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저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달수 씨는 저를 구해준 것뿐이에요. 민 씨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덕칠이 휘두른 칼까지 찾아내어 사람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이 칼로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민 씨의 증언과 증거가 나오자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덕칠을 향해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저 칼은 저놈이 가져온 거야. 내가 과부를 왜 건드려 나는 정당하게 빚받으러 온 거라고. 덕칠은 바락바락 우기며 똘마니들에게 눈짓을 했고 진흙탕에서 일어난 똘마니들도 합세하여 맞습니다. 저 덩치 큰 놈이 갑자기 들어와서 우릴 팼습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달수가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를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덕칠 일당이 워낙 교활하게 나오니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한밤중이고 비까지 쏟아지고 있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최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자, 다들 조용히 해라. 밤이 깊었고 비가 이리 오니 여기서 왈가왈부해봤자 소용없다. 일단 다들 마을 회관으로 가자. 날이 밝는 대로 관에 알리든 마을 회의를 하든 결정할 테니 마을 청년들이 나서서 덕칠 일당을 포위했고 덕칠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회관이든 관하든 가보자고. 내일 아침이면 내 놈들은 다 끝장이야. 덕칠은 달수를 노려보며 독을 품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달수는 묵묵히 민씨 곁을 지키며 그녀가 비를 맞지 않도록 자신의 등 뒤로 숨겨주었습니다. 민씨는 달수의 젖은 등판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착한 사람이 공영에 처하게 된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덕칠 일당과 달수 민씨를 데리고 마을 회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마을 회관의 넓은 마루에 횃불이 밝혀지고 사람들은 젖은 옷을 털며 둘러 앉았습니다. 덕칠 일당은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무언가 꿍꿍이를 꾸미는 듯 했고 달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씨는 달수의 옆에 다소곳이 앉아 손수건으로 달수의 이마에 묻은 진흙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소식은 달수 어머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마을 안악이 달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달수 어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허둥지둥 회관으로 달려온 어머니는 꿇어 앉아있는 달수를 보고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달수야, 다친 데는 없느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달수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모자에 눈물 겨운 상봉에 지켜보던 사람들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덕칠은 그 꼴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아주 효자났네. 효자났어. 사람 패놓고 눈물 짜면 용서가 되나. 그의 빈정거림에 청년 몇몇이 주먹을 쥐었지만 최 노인이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최 노인은 덕칠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까는 빈 문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인가? 덕칠은 품속에서 젖은 종이를 꺼내 보이며 그럼요. 여기 도장까지 딱 찍혀 있는데 무슨 소리요?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어 글씨는 번져 있었고 도장 자국도 희미해서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민 씨가 나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남편 도장은 둥근 모양인데 저기 찍힌 건 네모난 모양입니다. 저건 가짜예요. 민 씨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종이를 들여다보려 하자 덕질은 황급히 종이를 다시 품에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비에 젖어서 번진 거야. 아무튼 돈 안 갚으면 집이고 뭐고 다 내 거야. 그의 행동은 누가 봐도 수상쩍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당장 그를 몰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긴장감은 팽팽하게 유지된 채 모두가 뜬 눈으로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달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고 민씨를 지키겠다고. 비록 자신은 바보 소리를 듣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늘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떨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건너편에 앉아있는 민씨에게 눈빛으로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씨 역시 달수의 든든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폭풍우가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해가 뜰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기나긴 밤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마을 회관 안은 진실을 밝히려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새 세차게 내리던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동쪽 하늘이 허이허이 밝아오자 마을 회관의 창호지 문으로 희뿌연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그들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새 웅성거리던 소리는 잦아들었고 마당에 고여있던 빗물 위로 참새들이 내려와 짹짹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의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밤새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어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좌중을 둘러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아침이 밝았음을 알렸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명확히 하여 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자를 벌하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날이 밝자 덕칠의 패거리는 밤새 보이지 않던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퉁퉁 부은 얼굴을 들이밀며 아이고 날이 밝았으니 이제 관하로 갑시다. 내 이 억울함을 사토께 고하여 저놈들을 당장 옥에 쳐넣을 것이오. 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거리가 입은 상처를 과장되게 내보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려 했지만 어젯밤 달수가 보여준 기백에 감화된 마을 청년들은 더 이상 덕칠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을의 공기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찰나의 변화였습니다. 최 노인은 덕칠의 고함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에서 그를 좀 읽을 줄 안다는 김생원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김생원 자네가 저 자가 가지고 있다는 차용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밤에는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 해가 떴으니 글자 한자 한자 도장 자국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최 노인의 말에 덕칠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마을 청년들이 그의 퇴로를 막아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를 꺼내 놓아야 했습니다. 젖어서 너덜너덜해진 종이였지만 김생원은 돋보기까지 꺼내 들고 마치 보물을 감정하듯 신중하게 종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루 한가운데 노인 차용증을 두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꿀꺽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생원은 한참 동안 종이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냄새도 맡아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구먼. 이 종이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새 종이일세. 민씨 남편이 죽은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3년 전 종이가 어찌 이리도 빳빳하고 먹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인가. 김생원의 예리한 지적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게 말이야, 딱 봐도 엊그제 쓴 것 같네 라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덕칠의 얼굴은 당황하여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보관을 잘해서 그런 거다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때 민 씨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풀어헤치자 그 안에서 낡고 손때 묻은 도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 씨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남편이 생전에 쓰던 인장입니다. 남편은 평생 이 도장 하나만을 썼고 다른 도장은 판 적도 없습니다. 여기 찍어볼 테니 저 종이에 찍힌 것과 비교해 보세요. 민 씨가 옆에 있던 먹물을 묻혀 종이 귀퉁이에 도장을 꾹 찍자 선명한 붉은색 인형이 드러났습니다. 김생원과 최 노인이 두 도장 자국을 번갈아 보았고 마을 사람들도 목을 길게 빼고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르다 달라 김생원이 무릎을 치며 외쳤습니다. 민 씨가 가져온 도장은 글자 획이 굵고 둥그스름한데 차용증에 찍힌 도장은 가늘고 모가 났네. 이건 명백히 다른 도장이야. 위조된 문서가 확실하네. 김생원의 호통이 떨어지자 마을 회관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런 천하의 사기꾼 놈들을 봤나. 과부 등쳐먹으려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고함이 터져나왔고 덕칠 일당은 사면촉에 몰린 쥐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백일에 드러났고 그들이 설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덕칠은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내며 흉기라도 꺼낼 기세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것들이 다 한통속이구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까진 마을 하나 쑥대밭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그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며 김생원에게 달려들려 하자 앉아있던 달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수의 거대한 그림자가 덕칠을 덮치자 덕칠은 마치 거대한 산 앞에 선 개미처럼 위축되어 멈칫했습니다. 달수는 아무 말 없이 덕칠을 내려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달수는 굵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행패야. 네가 거짓말한 게 들통났으면 무릎 꿇고 빌지는 못할 망정 또 사람을 때리려 해. 내 주먹이 아직도 근질근질한데 한 번 더 맛을 볼 테냐. 달수가 주먹을 우두둑 쥐자 어젯밤에 공포가 떠오른 덕칠의 똘마니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형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똘마니 중 하나가 덕칠의 옷자락을 잡아끌며 속삭였습니다. 덕칠도 이미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노인이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쿵 찍으며 엄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멍석마리해서 관하로 끌고 가자. 감히 우리 마을을 능멸하고 죄 없는 과부를 괴롭힌 죄를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최 노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을 청년들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잡아라 저놈들. 도망 못 가게 잡아.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눌린 덕칠과 패거리들은 아이고 사람 살려를 외치며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위풍당당하던 왈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꽁지 빠지게 달아나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달수와 마을 청년들은 덕칠 일당을 마을 어귀까지 쫓아갔습니다. 덕칠은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 또 오면 그땐 정말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다. 청년들의 함성이 메아리치며 산을 울렸습니다. 덕칠 패거리가 고개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달수와 청년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보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 마을 입구에 가득 찼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돌아온 청년들은 승전보를 알렸고 마을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가 해냈다. 달수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최 노인은 달수를 불러 앞에 세우고는 대견한 듯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달수야, 네가 참으로 큰일을 했다.
네가 바보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장수다 장수. 어르신의 칭찬에 달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헤헤, 저는 그냥 민 씨가 다칠까봐 하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민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엉망이 된 집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쌓고 부서진 대문을 고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고, 여자들은 빗물과 진흙으로 더러워진 마당을 쓸어내고 깨진 장독 조각을 치웠습니다. 이보게 여기 못 좀 더 가져오게. 거기 빗자루 좀 이리 주소. 마을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민씨네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의 장소였던 곳이 이제는 이웃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웬만한 장정 서너시 들어야 할 무거운 대문짝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려 경첩에 끼워 맞추었고, 무너진 헛간 기둥도 뚝딱뚝딱 다시 세웠습니다. 그의 괴력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천하장사가 따로 없네, 따로 없어 라며 감탄했습니다. 달수는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싱글벙글 웃으며 일했습니다. 민 씨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그를 춤추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안악들은 십시일반으로 쌀과 반찬을 가져와 마당 한켠에 솥을 걸고 불을 지폈습니다. 큰일을 치렀으니 다 같이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나누어 먹으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자는 뜻이었습니다. 솥에서는 구수한 국밥 냄새가 피어올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 냄새가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자극했습니다. 민 씨도 안악들 틈에 섞여 부지런히 음식을 날랐는데,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동안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옅은 홍조가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국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많이들 드시게. 오늘 고생들 많았네. 최 노인의 덕담과 함께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며 어젯밤 달수의 활약상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했고, 그럴 때마다 달수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달수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아들의 밥그릇에 고기 건더기를 얹어 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 씨가 조용히 일어나 달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식혜 한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달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달수 씨 덕분에 살았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민 씨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달수는 얼떨결에 식혜 그릇을 받아들고는 민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먼 산을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울타리가 튼튼해야 도둑이 안 들죠. 헤헤. 달수의 엉뚱하고 순박한 대답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달수의 순수한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민 씨도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고, 그 미소를 본 달수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달수를 더 이상 바보라고 부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겉모습은 조금 어수룩할지 몰라도 그 속에는 누구보다 깊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진정한 사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 씨와 달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눈치챈 안악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짓궂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복구 작업 덕분에 민 씨네 집은 예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울타리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세워졌고,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여닫혔으며 마당은 반질반질하게 다져졌습니다.
깨진 장독대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남는 항아리를 하나씩 가져와 채워준 덕분에 다시 풍성해졌습니다. 민 씨는 새로 채워진 장독대를 어루만지며 이웃들의 정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외로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든든한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해질 역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달수도 지게를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달수씨. 민 씨가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하자 달수는 뒤통수를 긁적이며 문단속 잘하고 주무세요.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제가 눈 부릅뜨고 있을게요. 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달수가 멀어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던 민 씨의 모습과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걷는 달수의 모습이 저녁 노을 속에 아름다운 그림처럼 새겨졌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고 개 짖는 소리마저 정겹게 들리는 온화한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수의 집에서는 어머니와 달수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달수가 장가갈 때가 되었나 보네. 민 씨랑 서 있는 모습이 제법 잘 어울리더라. 어머니의 짓궂은 농담의 달수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아이고, 어머니도 참 얼른 주무세요. 라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달수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자신이 민 씨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민 씨와 한 집에서 오손도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달콤한 상상을 하며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민 씨는 깨끗하게 정리된 방 안에서 바느질감을 무릎에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수의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길 맹수처럼 달려들어 자신을 구해주던 든든한 등판, 그리고 수줍게 웃던 아이 같은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만 갇혀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이 소중한 인연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소중하게 키워나가고 싶다는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은은한 등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덕칠 일당이 마을에서 쫓겨난 후 산골 마을에는 예전보다 더 깊고 아늑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어섰고 산등성이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훈훈한 봄바람이 부는 듯 됐습니다. 덕칠이 남기고 간 흉흉한 소문과 공포는 첫눈과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이웃 간의 따뜻한 정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일 때마다 달수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 이야기 끝에는 항상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 뒤따랐습니다. 달수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힘센 바보라고 놀리던 아이들도 이제는 달수가 지나가면 장사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며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어른들 또한 달수를 보면 이복의 달수, 요즘 나무하느라 고생이 많지 하며 존중해 주었고 더 이상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얕잡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수는 여전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말주변이 없었지만 그 어눌한 말투조차 이제는 순박하고 진실한 성품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마을의 크고 작은 힘쓰는 일에 앞장서며 듬직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민 씨 또한 어두운 그늘을 벗어던지고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지 않았고 마을 행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특히 달수의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민 씨는 맛있는 반찬을 하면 꼭 달수네 집으로 가져갔고 달수 어머니의 해진 옷을 가져다가
새 옷처럼 말끔하게 기워주기도 했습니다. 달수 어머니는 그런 민 씨를 친딸처럼 여기며 아이고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오려나 보다 하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좋아했습니다. 두 집 사이의 울타리는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무르익어 갔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합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달수랑 민 씨랑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얼른 국수라도 먹게 해줘야지 라며 부추겼고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달수에게 너 그만 뜸들이고 날 잡아라. 우리가 다 도와줄게. 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달수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 씨 역시 달수가 무거운 나무지게를 지고 내려올 때면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 땀을 닦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날 저녁 마을의 어른인 최 노인이 달수와 민 씨를 자신의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화로가 놓여 있었고 최 노인은 인자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 서로 마음이 있는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따로 살 텐가. 달수 어머니도 연로하신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봉양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민 씨 자네도 이제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나. 최 노인의 직설적인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였지만 맞잡은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긍정이자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최 노인은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껄껄 웃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좋아. 그럼 더 미룰 것도 없이 이번 보름에 조촐하게 혼례를 올리자구. 거창하게 할 것 없이 정화수 떠놓고 조상님께 고하면 그만이지. 마을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어줄 걸세. 그렇게 두 사람의 혼례 날짜가 잡혔고 마을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가난한 상월 마을이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아껴두었던 쌀과 술과일을 조금씩 가져와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모두가 내 일처럼 기뻐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혼례식 날 하늘도 축복하듯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마을 회관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하얀 눈 위로 붉은 팥 시루떡과 막걸리가 차려졌습니다. 달수는 생전 처음으로 사모관대를 쓰고 족두리를 쓴 민 씨와 마주 섰습니다. 평소 헐렁한 바지만 입던 달수는 의관을 갖춰 입으니 제법 헌원장부에 태가 났고 민 씨는 연지곤지를 찍으니 선녀가 강림한 듯 고왔습니다. 달수의 어머니는 휠체어 대신 마루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의 절을 받으며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내 죽기 전에 이런 좋은 꼴을 보다니 이제 여한이 없다. 마을 사람들은 잘 살아라. 아들, 딸 12 낳아라. 하며 덕담을 쏟아냈습니다. 달수와 민 씨는 수줍게 맞절을 하고 합한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술잔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시련은 모두 잊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날들만을 담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달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대궐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민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머리는 좀 나쁘지만 당신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은 절대 없게 할게요. 내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호강시켜 줄게요. 민 씨는 달수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달수의 삶은 더욱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그를 더욱 부지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했고 장터에 나가서도 예전처럼 헐값에 넘기지 않고 제값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 색시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달수가 너스레를 떨며 흥정을 하면 상인들도 새신랑 되더니 똑똑해졌네. 하며 웃으며 값을 더 쳐주곤 했습니다. 달수의 지게에는 항상 쌀자루나
생선 같은 먹거리가 매달려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민 씨의 알뜰한 살림 솜씨 덕분에 집안 형편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달수가 벌어오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았고 틈틈이 삭바느질을 해서 보탰습니다. 낡았던 초가집 지붕은 새 볏짚으로 두툼하게 이었고 바람이 새어 들어오던 문풍지도 튼튼한 한지로 새로 발랐습니다. 부엌에는 윤이 나는 솥단지가 걸렸고 광에는 겨울을 날 식량과 땔감이 가득 찼습니다. 무엇보다 집안 곳곳에 사람의 손길이 닿아 온기가 흘러 넘쳤습니다. 달수 어머니의 얼굴색도 좋아져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달수가 읍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여보, 오늘 장터에서 들었는데 그 덕칠이라는 놈 말이에요. 다른 마을 가서 또 행패 부리다가 관에 잡혀갔대요. 곤장을 되게 맞고 옥살이를 하게 생겼다네요.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권선징각이라는 말처럼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세상의 이치가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민 씨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어요. 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산천초목이 모두 얼어붙는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밖에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달순의 집안은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뜨끈한 아랫목은 절절 끓었습니다. 세 식구는 저녁밥을 배불리 먹고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화로에는 고구마와 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오히려 방 안의 아늑함을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달수는 잘 익은 군고구마를 꺼내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벗겨 어머니와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자,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세요. 올해 고구마 농사가 잘 돼서 아주 꿀맛이네요. 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한 입 빼어 물고는 아이고 달다달아 꿀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민 씨는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떠서 달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고구마만 드시지 말고 이것도 좀 드세요. 목 메어요. 달수는 동치미 국물을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캬, 역시 우리 색시 솜씨가 최고야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밤은 깊어갔습니다. 달수는 문득 지난 날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그때 그 빗속을 뚫고 달려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평생 바보로 살았을 테고 당신은 달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민 씨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늘이 우리를 맺어주려고 그런 시련을 주신 걸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편이에요. 민 씨의 따뜻한 말에 달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바랄 게 없다. 너희 둘이 이렇게 의좋게 사는 걸 봤으니 내일 당장 눈을 감아도 호상이다. 다만 욕심을 좀 부리자면 내년에는 이 방의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말에 민 씨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달수는 에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힘 하나는 장사 아닙니까? 내년에는 꼭 토끼 같은 손주 안겨드릴게요. 라며 넉살을 부렸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가 눈송이와 함께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달순의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달순의 부부가 정답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며 화해하곤 했습니다.
달수의 우직함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진심을 뜻하는 말이 되었고, 민 씨의 지혜는 그 우직함을 빛내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넉넉하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산증인이 된 것입니다. 깊은 밤 장작불이 사그라들고 달순의 식구들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달순은 마당에 나가 마지막으로 문단속을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하고 성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달수는 두 손을 모아 달님에게 빌었습니다. 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편안하게 해주세요. 방으로 돌아온 달수는 잠든 어머니와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아내의 고운 숨결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달수도 그들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의 온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온몸의 피로를 녹여주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더 희망찬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달수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깊고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보라 불리던 나무꾼이 착한 마음 하나로 과부를 구하고 예쁜 색시 얻어 오순도순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골마을에 내리던 눈은 지금도 소리 없이 쌓여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겠지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꿈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하얀 눈송이처럼 맑고 깨끗한 복이 소복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